안녕하세요. 초록책갈피입니다. 오늘은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6가지 불변의 법칙, 설득의 심리학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설득의 심리학 프롤로그 설득 심리학으로의 초대. 어느 날 나는 애리조나주에서 인디안 보석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한 친구로부터 매우 재미있는 전화 한 통을 받았다. 그녀는 최근에 경험한 한 사건으로 매우 흥분해 있었다. 그녀는 내가 심리학자이기 때문에 어쩌면 그 재미있는 일을 좀 더 명확하게 설명해 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전화를 했다고 하면서 오랫동안 재고로 남아있던 터키옥의 판매에 대해서 말했다. 그 당시는 관광의 절정기였기에 상점은 항상 많은 손님으로 북적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터키옥은 품질에 비해 가격이 상당히 낮게 책정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팔리지 않고 있었다. 궁여지책으로 그녀는 터키옥을 상점의 가장 중심부에 배치하여 손님의 관심을 끌어보려고 했지만 판매는 여전히 부진하였다. 진열되어 있는 터키옥을 모두 반값에 처분하세요. 며칠 후 출장에서 돌아와 보니 지시했던 대로 터키옥의 재고는 모두 정리되어 있었다. 그러나 놀랍게도 집에 있는 그녀의 흘려 쓴 글씨를 잘못 읽어서 반값에 판매하라는 지시를 2배의 가격에 팔라는 것으로 잘못 이해하였고, 더욱 놀라운 일은 기존보다 2배나 비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그토록 팔리지 않던 터키옥이 3일 만에 모두 팔려버린 사실이었다. 그런 이후로 그녀는 나에게 전화를 하였다. 나는 왜 그런 일이 발생했는지를 그녀에게 곧바로 설명해 주지 않은 채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비교적 새로운 학문인 동물 생태학적 관찰에서 발견된 어미칠면조에 관한 이야기였다. 어미칠면조는 사랑이 많고 사려 깊으며 또한 자식을 정성으로 보호하는 좋은 어미 노릇을 한다고 한다. 실제로 그들은 자식을 따뜻하게 하고 깨끗이 하고 또 품에 안아 보호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 그러나 어미칠면조의 자식 사랑법에는 매우 특이한 점이 하나 있다. 그것은 새끼칠면조의 칩칩이라는 소리에 의해서만 그러한 사랑이 시작된다는 사실이다. 새끼칠면조의 냄새나 신체 접촉 그리고 생김새는 어미칠면조에게 아무런 자극을 주지 않는다. 오직 새끼칠면조의 칩칩 소리가 있어야만 어미칠면조는 자기의 새끼를 돌보기 시작하며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새끼칠면조를 철저하게 외면하고 심지어는 자기 새끼를 죽이기도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동물 생태학자인 폭스의 어미칠면조와 박제된 족제비 실험에서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어미칠면조와 족제비는 천적 관계이다. 족제비를 발견하면 어미칠면조는 꽥꽥 소리를 지르고 부리로 쪼고 발톱으로 핥히는 등 살기등등하게 대응한다. 폭스의 실험에서 박제된 족제비를 실에 매달아서 어미칠면조에게 접근시키자 어미칠면조는 즉각적으로 맹렬하게 공격하였다. 그러나 똑같은 박제 족제비에 녹음기를 내장하여 새끼칠면조의 칩칩 소리를 내자 어미칠면조는 놀랍게도 박제 족제비를 우호적으로 대할 뿐만 아니라 품에 안기까지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녹음기를 끄자마자 어미칠면조는 박제 족제비를 다시 공격하였다. 필요 없는 물건을 사게 되는 이유. 어미칠면조는 정말 어리석지 않은가. 오직 칩칩 소리를 낸다는 이유 하나로 천적 관계에 있는 족제비를 품에 안는가 하면 소리를 내지 않는다고 자기의 새끼를 천대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한다니 말이다. 어미칠면조의 모성적 본능은 칩칩이라는 소리 하나에 의해 마치 자동인형처럼
자동적으로 작동되고 있었다. 그러나 우리의 관심을 끄는 사실은 이러한 자동화된 행동이 어미칠면조에게만 국한된 현상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다. 동물생태학자들은 이러한 규칙적이고 맹목적이고 기계적인 행동 양식은 생물의 다양한 종에서 발견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고정행동 유형이라고 불리우는 이러한 특이한 행동은 구애, 구원의식이나 교미의식 같은 복잡하게 연결된 일련의 행동에서 주로 발견되고 있다. 이러한 고정행동들은 언제나 똑같은 순서로 그리고 변함없이 일정한 방식으로 일어나고 있다. 마치 그러한 행동들이 동물들의 몸 안에 테이프처럼 저장되어 구애에 관련된 상황이 발생하면 그에 관련된 테이프가 돌아가고 모성애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면 모성애와 관련된 테이프가 돌아가는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현상에서 가장 흥미로운 사실은 어떻게 적절한 테이프가 활성화되느냐에 관한 문제이다. 예를 들어 동물은 누군가가 자신만의 영역을 침범하면 자기 방어의 테이프를 활성화시켜 격렬하게 경계하고 상대방을 위협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한바탕 전투도 불사한다. 그러나 매우 흥미로운 점은 자기 방어의 테이프를 활성화시키는 요인은 침입자의 존재 전체가 아니라 침입자의 어떤 특징적인 유발기제라는 사실이다. 유발기제는 경우에 따라서 침입자의 깃털 색깔 같은 아주 미세한 부분적인 특성에 불과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동물 생태학자의 실험에 의하면 수컷 참새는 자신의 영역 내에서 어쩌다가 다른 수컷 참새의 빨간 가슴털이 꽂혀 있는 진흙 덩어리를 발견하면 마치 그것이 자신의 경쟁 참새인 양 맹렬하게 공격한다고 한다. 그러나 자신의 영역 안에서라도 빨간 가슴털이 제거된 수컷 참새의 박제에 대해서는 놀랍게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비슷한 결과가 블루스로트라고 불리우는 집박이과의 종류의 새에서도 발견되고 있는데 이 새의 자기 방어 테이프를 활성화시키는 유발기제는 다른 새의 파란 가슴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유발기제를 조작하면 하등 동물의 행동을 좌지우지하여 상황에 어울리지 않는 우스꽝스러운 행동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고 고소해하기 전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첫째, 앞서 예시된 것과 같은 동물들의 자동화된 고정행동 유형은 대부분의 경우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순기능을 담당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 오직 정상적인 새끼 칠면조만이 어미 칠면조의 모성애를 유발하는 칩칩 소리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어미 칠면조가 아무런 의심 없이 오직 칩칩이라는 유일한 유발 기제에만 반응한다 해도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과학자라는 존재가 칩칩 소리를 녹음하여 어미 칠면조를 놀리는 데 사용하지만 않는다면 말이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해해야 할 중요한 점은 우리 인간들도 그러한 종류의 미리 프로그램된 테이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리하여 그러한 테이프들을 활성화시키는 유발기제는 경우에 따라서 우리로 하여금 전혀 상황과 어울리지 않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만들기도 한다. 마치 아라비안 나이트에서 열려라 참깨 라는 비밀 암호에 의해 육중한 동굴의 문이 자동으로 열리듯이 적절한 유발 기제가 작동되면 우리는 정해진 행동을 순서에 따라 자동적으로 진행하게 된다. 동물들의 고정행동 유형에 버금가는 사람들의 자동화된 행동은 사회심리학자인 랭거와 그녀의 연구팀에 의한 실험 결과에서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다. 잘 알려진 인간 행동의 법칙 중의 하나는 다른 사람에게 어떤 호의를 요청할 때는 왜 지금 그것이 필요한가에 대한 이유를 반드시 제시하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이 이유 있는 것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랭거는
이런 평범한 사실을 도서관에서 복사하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죄송합니다만 제가 지금 5장을 복사해야 하는데 먼저 복사기를 사용하면 안 될까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굉장히 바쁜 일이 있거든요. 라는 작은 호의를 부탁하는 실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요청 플러스 이유 제시는 매우 효과적이어서 94%의 사람들은 이러한 요청을 쾌히 승낙하였다. 그러나 이 결과를 이유 제시 없는 요청만 했을 경우인 죄송합니다만 제가 지금 5장을 복사해야 하는데 제가 먼저 복사기를 사용하면 안 될까요? 와 비교하여 보자. 이유 제시 없는 요청만의 경우는 겨우 60%의 승낙만을 얻고 있다. 언뜻 보기에 위의 두 경우의 가장 큰 차이점은 왜냐하면 지금 제가 굉장히 바쁜 일이 있거든요. 라는 추가 정보의 유무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랭거의 실험에서 사용된 세 번째 형태의 요청 결과를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다. 다시 말해서 요청 상황에서 상대방의 승낙을 얻어내는 마술 언어는 추가 정보 전체가 아니라 왜냐하면 이라는 단어 하나라는 사실이다. 랭거의 세 번째 형태의 요청은 비록 왜냐하면이라는 용어는 사용하였지만 아무런 새로운 추가 정보가 없는, 즉 명확한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요청의 형태를 띠고 있었다. 죄송합니다만 제가 지금 5장을 복사해야 하는데 제가 먼저 복사하면 안 될까요? 왜냐하면 제가 꼭 복사를 해야 하거든요. 라는 요청에도 사람들의 93%가 승낙하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놀라운 일이다. 마치 박제된 족제비에 설치된 녹음기로부터 흘러나오는 칩칩 소리를 가지고 어미칠면조의 모성애를 자극하여 자동화된 행동을 도출해낸 것처럼 왜냐하면이라는 말 한마디가 요청에 대한 명확한 이유도 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랭거의 피실험자들로부터 자동적으로 승낙을 얻어내고 있다는 것이다. 기억하는가? 열려라 참깨 라는 비밀 암호를. 비록 랭거의 추후 연구 결과가 사람들이 항상 그처럼 기계적으로만 행동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혀내고 있지만 놀라운 사실은 그러한 행동이 생각보다 훨씬 자주 발견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지배인의 오해 때문에 가격이 갑작스럽게 2배나 오른 후에야 벌떼처럼 터키옥에 몰려들었던 관광객들의 이상스러운 행동을 생각해보자. 열려라 참깨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그들의 행동은 이상할 것이 하나도 없다. 대부분 부유층에 속하는 관광객들은 터키옥에 대한 지식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구매 결정에 있어서 비싼 것은 품질이 좋은 것이라는 일반적 기준을, 즉 고정관념을 사용했던 것이다. 사실 많은 연구 결과가 사람들이 제품의 품질을 판단할 때 이러한 고정관념을 사용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므로 좋은 품질의 보석을 사고 싶어하는 관광객들은 여러 보석 중에서 가장 가격이 비싼 터키옥에 관심이 쏠렸고, 따라서 갑작스런 가격 상승은 터키옥의 매진이라는 예기치 못한 결과를 가져왔던 것이다. 다시 한번 열려라 참깨. 무의식적인 의사결정의 장단점. 인디언 보석 가게에서의 관광객들의 어리석은 구매 행동을 비웃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겠지만 그들도 나름대로의 이유를 분명히 가지고 있다. 그들은 싼 게 비지떡이라는 법칙에 익숙해져 있었으며 그 법칙이 거의 틀림이 없다는 것을 생활하면서 반복적으로 확인하며 살아왔다. 따라서 그들은 좋은 품질의 제품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가 제품을 구입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에 쉽게 빠져들었던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좋은 품질의 제품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가 제품을 구입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에 쉽게 빠져들었던 것이다. 비싼 것은 품질이 좋은 것이라는 고정관념은
그동안 분명하게 지켜져 왔으며 확실히 비싼 것은 그 값을 한다는 신념은 반복되는 구매 경험을 통하여 더욱 굳어져 버렸다. 그런 상황에서 터키옥에 대한 충분한 사전 지식 없이 좋은 품질의 보석을 구입하기 위하여 비싼 것은 품질이 좋은 것이라는 확실한 의사결정의 기준을 사용한 관광객들을 누가 비난할 수 있겠는가. 그들 관광객들이 비록 분명하게 의식하지는 못했겠지만 그들은 보석 구입의 상황에서 의사결정의 지름길이라는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보석의 가치를 결정하는 모든 정보를 다 수집하여 과연 어떤 보석을 구입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의사결정이 될 것인가를 고통스럽게 심사숙고하는 대신 그들에게 익숙한 법칙인 대체적으로 비싼 것이 품질도 좋더라는 의사결정의 지름길을 사용하여 쉽게 판단하였던 것이다. 비록 이번 경우는 고의성이 없는 오해 때문에 2분의 1 가격이 2배의 가격으로 둔갑하는 바람에 잘못된 의사결정을 하고 말았지만 길게 보았을 때 좋은 품질의 제품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그만한 값을 치러야만 한다는 사실은 의심할 수 없는 합리적 선택이다. 사실상 위와 같이 자동화되고 고정관념화된 행동들은 우리 인간의 삶을 유지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행동일 뿐만 아니라 많은 경우에 가장 효과적이기도 하다. 우리는 지금 쉴 새 없이 변화하는 복잡다단한 환경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생존을 위해 빠르게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 생각해보라. 단지 하루라도 올바른 의사결정을 위해 우리에게 발생하는 모든 일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 모든 상황들에 관한 정보를 모두 수집하여 그것을 일일이 철저하게 분석하면서 살 수 있겠는가? 물론 불가능하다. 그러한 삶을 살기에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에너지, 그리고 능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고정관념을 사용하고 어림짐작에 따라 행동할 수밖에 없다. 물론 고정관념이나 유발기제가 요구하는 행동이 항상 주어진 상황에 적절하지만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고정관념이나 유발기제가 요구하는 행동의 불안정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한 의사결정의 지름길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의사결정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아무런 결정도 하지 못한 채 그저 정보나 수집하고 분석하고 다시 분석된 정보를 재점검하는 행동만을 되풀이하여 정작 의사결정의 중요한 시점을 놓쳐버릴 우를 범할지도 모르는 일이다. 우리의 미래는 우리로 하여금 현재보다 더욱 많은 고정관념을 사용하게 만들 것이 틀림없다. 왜냐하면 미래가 현재보다 더욱 복잡하리라는 것은 긴 설명이 필요 없기 때문이다. 인지심리학자들의 최근 연구에 의하면 우리 인간들이 일상적인 판단에 적용하고 있는 의사결정의 지름길은 매우 다양한 것으로 보여진다. 판단의 지침이라고 일컬어지는 이러한 의사결정의 지름길들은 비싼 것은 품질이 좋은 것이라는 법칙과 거의 흡사하게 작용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그것들은 복잡한 의사결정 과정을 매우 효율적으로 단순화시키기도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그로 인한 실수의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전문가들이 그렇게 말했다면 틀림없는 사실일 것이다 라는 지름길 법칙을 생각해보자. 책 뒷부분에 권위의 법칙에서 살펴보게 되겠지만 우리 사회는 어느 특정 주제에서 권위를 지닌 한 개인의 말과 지침을 생각 없이 수용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 주장에 대해 자신이 여러모로 생각을 해보고 공감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라는 그 지위에 무작정 설득을 당하는 식이다. 이렇듯 어느 상황에서 하나의 정보에 기계적으로 반응하려는 경향이 바로
열려라 참깨식의 자동화된 반응이다. 반면에 그 정보를 철저하게 분석하려는 경향은 통제된 반응이라 부를 수 있다. 여러 연구조사에서 증명된 바와 같이 어느 특정 정보를 신중하게 분석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고 그 능력이 갖추어져 있을 때에는 통제된 반응을 보이기가 쉽다. 하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더 간단한 열려라 참깨식의 방식을 사용하려 든다. 한 가지 실험을 예로 들어보자. 연구원들은 미주리 주립대학 학생들에게 졸업 자격을 부여받으려면 종합시험에 통과해야 한다는 녹음 방송을 들려주었다. 그 시험이 내년부터 시행된다고 했으니 그것은 곧 모두에게 해당된다는 뜻이었다. 그러자 학생들이 술렁거리며 그 소식을 신중하게 분석해 보려 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별다른 영향력을 끼치지 않는 소식이었을 경우, 즉 종합시험은 그들이 졸업한 후에야 실시될 거라고 했을 때 그들은 그 내용의 진위 여부를 굳이 고민하려 들지 않았다. 이 연구 결과는 매우 분명했다. 개인적으로 관련이 없는 주제에 있어서는 설득 효과가 메시지 전달자의 전문성에 주로 좌우되었다. 전문가가 그렇게 얘기했으면 틀림없겠지 라는 규칙을 이용하여 학생들은 메시지의 주장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중요한 주제의 경우에는 메시지 전달자의 전문성보다는 그 주장의 진실성에 관심을 기울였다. 그러므로 자동적인 반응이라는 부분에서 우리는 스스로 안전망을 형성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면 그 정보의 유발 기제에 자동적으로 반응하길 거부한다. 이런 일이 더 자주 일어나리라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고자 하는 마음과 능력이 있을 때에만 통제된 반응이 나타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최근에는 개인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는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의 속도와 형태 때문에 신중한 생각을 거쳐 결정하지 못하게 되는 경향이 자주 나타난다. 너무 복잡한 주제이거나 시간이 촉박하거나 정신을 분산시키는 일들이 많거나 감정적인 동요가 너무 크거나 정신적인 피로가 너무 깊어서 조리 있게 생각할 겨를이 없을 때가 그런 경우이다. 이러한 경우에 우리는 중요한 일이든 아니든 지름길을 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현상은 항공산업에서 가장 극적으로 드러나는 것 같다. 연방항공청의 사고조사관들은 이런 상황을 자주 접하게 된다. 기장의 오판이라는 것이 너무나 명백한데도 다른 스태프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으로써 사고가 이어지는 사건들이 많은 것이다. 기장의 판단이 자신과 승객의 생사를 가릴 수 있을 만큼 중요성을 지녔음에도 항공기 스태프들은 전문가가 그렇다고 말했으면 틀림없을 거야 라는 지름길을 선택한다. 재앙으로 이어지는 조종사의 실책에 관여하지 않는 것이다. 그 증거로 IBM의 회장을 지냈던 존 왓슨 주니어의 설명을 들어보자.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일 때 그는 고급 장성들이 죽거나 부상당한 비행기 사고를 조사하게 되었다. 그중 유잘엔트라는 유명한 공군 장성이 관련된 사건이 있었는데 그 비행기의 부조종사가 이륙 직전에 배탈이 나는 바람에 전설적인 장군을 모시게 되었다며 영광스러워한 다른 부조종사가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었다. 유잘렌트는 이륙 과정을 수행하면서 고개를 까딱까딱거리며 콧노래를 불렀다. 신참 부조종사는 그 고개짓을 바퀴를 들어올리라는 신호로 받아들였다. 아직 비행기가 날 수 있을 만큼 빠른 속도가 아니었는데도 그는 랜딩 기어를 잡아당겼고 그 즉시 비행기는 폭삭 주저앉았다. 그 와중에 프로펠러 날이 엔터의 등을 찔러 그는 전신마비 환자가 되고 말았다. 왓슨은
그 부조종사와 나눈 대화를 다음과 같이 수료했다. 부조종사의 증언을 듣고 나서 내가 물었다. 비행기가 아직 날 수 없다는 걸 알았을 텐데 왜 기어를 올렸습니까? 그는 대답했다. 장군께서 그렇게 명령하신 걸로 생각했습니다. 그는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었다. 어리석다고? 그 상황에서만 본다면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그 부조종사의 행동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일까? 지름길이 요구되는 현대사회에서는 물론 얼마든지 이해가 되는 일이다.